지난주에 직격을 했고 오늘은 성격과 파격. 성격과 파격을 이제 구하려면은 십신의 생화극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십정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팔정격 플러스 양인걸록 해갖고 이제 십정격인데, 그걸 이제 십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십신의 그 상생상극을 쉽게 얘기하면 상생상극의 그 경로를 알아야 돼. 경로를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성과 그리고 식상이 있죠. 식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견과 겁재가 있어. 겁재가. 그러니까 이 바운다리가 전부가 이제 다 이제 일간의 바운다리라고 보면 돼요. 일간이 준비하고 쓰는데, 그렇죠? 준비하고 이거는 활용한다라고 하지만, 자, 실제로 자, 인성은 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식상은 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거도 준비고, 이거는 활용이지만, 이거는 결국은 재에 대한 준비나 마찬가지야.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지만은,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식상은 활용, 인성은 준비,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식상도 재에 대한 준비, 인성은 관에 대한 준비요. 근데 이제 격에 따라 가지고 관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인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재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냐, 식상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느냐가 이제 다른데, 우리가 이 일간이라고 하는 이걸 인일간, 그러니까 인비급 식상을 중심으로 해서 재관을 상대로 상생식이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식신생재라고 하는 게 이제 식이 나오죠. 식신생재가 아니라 그냥 합쳐서 식상생재라고 합시다. 식상생재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관인상생, 관인상생인데, 요것도 이제 여기 이제 살이 들어있지. 살이 들어있는데, 크게 우리는 이 상생을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고, 여기서 식상이라는 나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부인 재성, 여기서도 이제 인일간이라는 나와 외부인 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는 게 인급식이라든지 인비식이라든지 인급상이라든지, 인급상이든 뭐 인하식이든 이렇게 일간으로만 뭉쳐져 있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상생의 경로를 오늘은 공부를 할 거야. 상생식은 크게 두 가지다.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관살, 식신, 상관을 나누니까 네 가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먼저 비견이 비견은 식신을 생해야 돼. 식신을 생하고, 그리고 나서 편재를 생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갖추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상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활용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갖추어서 행동을 하게 되지. 그렇죠?
그런 갖추고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편제라고 하는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이익으로 이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비견이 식신이 아니고 상관을 생했다. 그렇죠? 혹은 상관을 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정제를 생했다거나, 혹은 비견이 상관을 생했는데 편제로 갔다든가,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칙의, 그렇죠? 정법이에요, 정법.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상생들. 비견이라고 하는 비견에 갖추는 행위인데, 이 일간이 뭘로 갖췄어요? 비견으로 갖췄다는 거예요. 비견으로 갖춰서 당연히 식상을 생해야 되는데, 갖춘 것과 이 생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간의 어떤 뭐 취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일간의 목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의 목적은 항상 식신인데 자기 목적과 다르게 상관을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정제를 생한 거죠. 정제를 생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 목적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정제를 생하고 나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좋더라는 거지. 그렇죠? 결과는 이제 괜찮게 나온 거예요. 일단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가 이제 문제냐 그러면 정제를 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붙어야 돼. 경쟁이 붙어야 돼.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는 뭐가 붙어야 되냐 그러면 쟁합이라는 게 붙어야 돼. 그리고 이제 비견도 마찬가지죠. 비견이 또 여기 상관을 생했는데, 이거는 비견의 목적이 편제가 맞아요. 편제가 맞고, 비견이 갖춘 것도 이제 이렇게 편제를 갖추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하게 되는 거를 이제 상관을 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비견이 결국은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결국은 목적은 편제에 도달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불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 여기에서 나오는 건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쟁이 나오는데, 이거는 쟁제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비견이 이제 상관이나 정제로 가면은 맞지 않는 거를 갖추고 간 거죠. 맞지 않는 걸 갖추고 갔지만 행동 자체로는 이득을 가져왔지만 갖춘 거를 비견이 쓸 수가 없어. 갖춘 거를 정제가 비견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쟁합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렇게 또 비견이 이렇게 편제로 가기는 했지만 이것도 또 이제 역시 상관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쟁제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비견은 항상 늘 비견은 갖추는 거를 의미해요. 비견은 갖추는 거를 의미하고, 이렇게 식신은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행동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행위와 행동에 따라 가지고 편제가 이제 이가 되기도 하고 불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따 이제 나중에 이제 재화로 넘어갔을 때 비견이 이렇게 갖추는 행위를 한 이후에 식신을 생겨 가지고 이 편관을 이제 제하게 되죠. 제하게 됐을 때, 이때 만일 이제 비견이 상관을 생하면은 편관을 제하는 게 아니라 정관을 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비견이 원하지 않는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형편에 따라 가지고 더하고 이렇게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졌을 때, 가령 비견이 식신을 못 보고 바로 편제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편제를 보는 게, 이게 이제 정법에서 이걸 갖고 이제 정도라고 하죠. 정도인데, 비견이 만약에 식신을 못 보고 바로 이렇게 편제를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행위를 안 하고, 그렇죠? 식신이 행위를 안 하고 바로 편제를 봐야 되니까 편제를 극해야 되는 거죠. 극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식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직접 하지 말고 이건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해야 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비견이 식신을 또 생겼는데 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비견이 식신을 생겼는데 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갖추고 행동을 했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영역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도라는 게 나오는 거야. 방법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바꿔진다는 거지. 만약에 비견이 식신을 생했는데 무죄하다면은 바로 편인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도라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정도라고 하죠. 이걸 갖고 이제 정도라고, 이걸 이도라고 하는데,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식신이 없어서 비견이 바로 편제를 본다거나, 비견이 바로 편제를 볼 때는 식신이라고 하는 나의 행위를 내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는 거니까, 나는 투자를 한다든가 그냥 이런 개념이 되겠죠.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행위까지 하고 준비 갖추고 나서 행위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재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영역을 내가 노력을 했지만 영역을 갖추지 못했어.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편인으로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편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도라고 해서 내가 직접 이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편인이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나 지적 재산권을 내가 직접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성이 필요로 한, 그렇죠? 재성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일간이 비견이 준비를 한, 비견이 갖추고 행위를 한, 경험을 한 노하우를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직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내가 직접 뭔가 재주를 피우지를 않고 어떤 노하우를 문서로 남겨서, 그렇죠? 이렇게 브랜드 내지는 이런 그 가치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그래요. 프랜차이즈 사업. 뭐 프랜차이즈 사업도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허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대여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이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요거는 이제 비견의 목적과 잘못된 것들이다. 잘못된 것들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 다시 여기는 쟁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여기서는 쟁제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남아있어. 여기서 남아있고, 요렇게 생긴 거는, 요거는 이제 정도가 되니까, 요거는 다음 행위가 있겠죠. 편제를 생겼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재흑인이라는 행위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고, 혹은 재생살이라는 행위로 넘어가야 돼. 요거는 이제 정도를 가는 거고, 요게 여기서 이제 재성이 빠졌을 때 이도를 가게 되는 거고, 요것들은 이제 잘못된 것들이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런 과정을 다시 이제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비견이 이제 이도 상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되게 이제 이게 비견의 이도라는 건 되게 컨설팅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컨설팅도 이도에 속하는 직업이죠. 이도에 속하는 직업.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대리점, 프랜차이즈 이런 걸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가 영역을 확보하러 가는 것과 내가 영역을 확보하러 가는 노하우를 내가 브랜드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채용을 한다거나, 요게 이제 비견의 그렇죠? 이게 생화예요. 비견의 생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비견의 이제 생화는, 비견이 하는 일은 일단은 먼저 이렇게 식신생제를 하죠. 받듯이, 식신생제를 행제 받듯이 식신, 그러니까 비견, 식신, 편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비견, 식신, 편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비견, 상관, 정제, 비견, 뭐 상관, 편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는 영업을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뭐 사람을 구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내가 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지금은 개론만 이제 잡고 갈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겁제를 통해 가지고, 그쵸? 겁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겁제는 상관을 생해야 돼요. 그렇죠? 상관을 생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제를 생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겁제라고 하는 갖추는 행위, 그렇죠? 그리고 상관은 활용을 하는 행동에 들어가요. 행동에 들어가고, 그 행동에 따라 가지고 정제라고 하는 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개 이제 아까 했던 비견이 이렇게 편제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이제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고 펼쳐 나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영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정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에게 직접 들어오는, 그죠? 어떤 그 경제관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편제라고 하는 거는 경영관념이고 정제는 경제관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편제는 사업을 펼치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고, 정제는 단장 내가 재물을 내가 단장 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왕세 강력을 따져야 되겠죠. 왕세 강력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왕세 강력을 우리가 공부했죠. 왕세 강력을 재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왕세 강력은 우리가 신앙 제약해야 된다 그랬죠. 신앙하고 제약해야만이 내가 갖추어야 되는 것을 이제 갖추고, 그렇죠?
식상으로 갖추고 영역을 확보하러 가는데, 만약에 내가 신약하고 재형하게 되면은 나를 대신해서 갖춘 사람을 모셔야 되는 참모나 보좌사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왕하고 제가 더 약해야 내가 갖추어야 돼요. 저건 내가 갖추고 내가 내 영역을 확보하러 가는 건데, 거꾸로 제가 더 왕하면은 내가 갖춘 사람을 모셔야 되는, 그렇죠? 참모사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이제 겁재도 이제 이도라는 게 있어요. 겁재도 이제 상관을,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저게 있죠, 혹이라는 게 있어요. 겁재가 상관을 생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제가 아니고 편제라면은, 그렇죠? 편제라면은 이제 어떻게 되고, 만약에 겁재가 상관을 생하지 않고 또 식신을 생했다면은 어떻게 될까? 식신을 생해서 정제로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 겁재의 목적은, 그쵸? 겁재의 의도는 어떻게 될까? 이게 겁재의 의도예요. 이게 이제 정도예요. 정도. 겁재의 의도는 상관을 생해서 정제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겁재의 의도인데, 그러니까 겁재가 갖춘 거는 뭘로 갖춰요? 상관으로 갖췄죠. 상관으로 갖춰가지고 정제로 가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렇게 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상관이 원하는 게 정제인데 편제를 만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도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도를 겁재가 보게 되면은, 겁재는 여기서 겁재가 상관을 생했는데 무죄하면은, 이제 여기서 무죄하면은 뭘로 가요? 여기는 이제 정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인으로. 아까 식신 어디로 갔죠? 식신은 편인으로 갔죠. 식신은 편인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것도 이제 가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이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편인은 요거 식신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견하고 같은 거죠. 내가 직접 어떤 그 행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문서화를 시켜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대리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파는. 근데 이제 겁재니까, 겁재가 정인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연구와 관련된 거겠죠. 연구 개발을 해서 나온 거겠죠. 이거는. 여기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가 이제 여기는 이제 있겠죠. 아무래도. 아까 이제 그 비견식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브랜드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면은, 여기는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떤 나온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혹은 특허 같은 이러한 이제 개념이 여기서는 더 강하게 이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관격이 이제 상관격이라면은 상관생제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죠? 상관생제를 하라고 했더니 정인을 봤어요. 정인을 봤으니까 상관생제는 뭐예요? 농공상인이에요. 농공상인은 이 상관생제예요. 상관생제인데 정인을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인이 선비가 되고자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이거는.